자, 오늘 움직임 근육학 네 번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멈춰있는 근육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승모근, 능형근, 삼각근, 극상근 등등은 얼마든지 설명하는데 이 통증과 움직임에 대한 근육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목에 대한 통증과 발에서의 움직임이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또 자세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습니다. 걸으면 우리 몸은 일정한 움직임과 패턴이 있죠. 자, 목은 C자, C자고 흉추 나왔다가 요추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정한 각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를 형성해서 30에서부터 35도, 얘 40도, 여기 45도 정도의 형상을 하면서 중력선 안에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프링 같이 일정한 역할을 튕겨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잡고, 뒤에서 잡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레인지 오브 모션처럼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다리를 들고 다리가 앞으로 나가서 걸은 상태에서 뒷발에서 탁 쳐줄 때 나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엄지발의 움직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지발. 이제 요추 4번과 5번의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발목에 힘이 빠져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균형 요소에서 다리를 지탱을 하고 머리가 앞으로 나갈 때 내 몸은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요 요소를 한번 우리가 물고기에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장어를 먹으러 가면 장어 꼬리가 남자에게 좋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전 별로 맛이 없더라고. 왜 꼬리를 좋다 그런지 아세요? 상징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장어가 길죠? 긴데 이 머리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나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죠. 그리고 몸통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모든 속도의 움직임은 꼬리의 움직임으로 얘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앞으로 나가는 힘은 꼬리의 힘 자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은 꼬리에 있어. 그래서 꼬리가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한번 보겠어요. 자, 머리 방향. 자, 이 꼬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서 있는 상태로 꼬리를 다니면 다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네 발 짐승이 돼버리면 네 발로 되면 꼬리는 진짜 꼬리뼈가 꼬리가 돼요.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처럼 꼬리가 있다면 이 꼬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사람은 거의 못지않게 두 다리가 꼬리의 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직립을 하면서부터 쓰면서부터 꼬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양발이 되고 그 꼬리의 가장 큰 힘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 엄지발이 돼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발에 무지 외반증, 평발인 사람들 또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전경골근, 장비골근에 문제가 있거나 비복근, 가재미근에 문제가 생기면 발 자체에 있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발을 디디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발에서 못 받쳐주기 때문에 목이 나가서 힘을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엄지발가락과 발목의 균형적 요소가 깨진 사람들은 목이 일자목, 거북목 이게 변형이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이 목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발가락의 가동성과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근데 이 발가락의 가동성의 움직임에 중요한 요소를 갖는 것이 발목입니다. 또 이 발목에는 우리가 제2의 소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뇌가 그림을 그리면 뇌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뒤에 좀 튀어나온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뇌입니다. 대뇌고 여기가 소뇌입니다. 소뇌는 운동성 또는 균형 감각과 연관이 있어요. 대뇌는 판단을 하죠. 판단. 정의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뇌와 소뇌 가운데 중뇌가 있겠죠. 중뇌는 안구 운동과 연관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속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중뇌는 안구 운동. 근데 대뇌하고 소뇌 사이 요 구간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이뇌 또는 간뇌라고 부르죠. 껴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시상과 시상하부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신경 조절 림프, 그다음 뇌하수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고요. 또 알고 있는
여러분의 멜라토닌 또는 송가체 등등이 다 이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가끔. 시상과 시상하부가 들어있는 뇌는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너무 쉽죠. 사이뇌 또는 간뇌. 요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숨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숨뇌. 생명과 연관되어져 심장박동과 호흡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목에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자목과 거북목이 되거나 목의 가동성에 문제가 되면 이 숨뇌는 결국 목에 가까이 있다고요. 뇌 머리 두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목 쪽에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 목이 과긴장되어져 있거나 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호흡과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목의 가동성과 목 주변을 풀어준다는 것은 몸의 전체적인 생명과 연관되는데, 목의 각도적 요소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죠. 목의 문제는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치료는 또 앞에 있는 균형적 요소로 흉쇄돌근, 사각근, 목의 각도를 풀어주고 두판상근 풀어주고 후두하근, 대우두직근, 소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요렇게 풀어주는 걸로 목의 균형을 잡아줬죠. 그런데 사실은 목의 전체적인 문제는 발가락부터 봐야 된다. 엄지발가락의 움직임과 가동성, 그 다음에 발목의 움직임과 가동성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목은 강직되어 있는 목의 균형적 요소를 갖기 때문에 일자목이 될 수밖에 없다.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몸을 그때부터 바라볼 때는 몸의 균형적인 요소가 전체적인 가동성이 원활한지 봐야 됩니다. 발가락의 움직임과 발가락의 힘, 발목의 움직임과 발목의 힘, 무릎의 가동성과 무릎의 움직임, 고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목의 움직임, 전체적인 어깨의 가동성이 완전한지 먼저 보는 것이 움직임의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을 전체적인 요소를 풀어줍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자목이 왔습니다. 또는 거북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자숙고 이럽니다. 야, 핸드폰 자꾸 숙여서 보지 마. 고개 숙이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방향성, 물고기로 얘기하면 직진밖에 못하는 물고기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꼬리는 요거에 만약 얘가 고정되면 얘는 그 아무리 한정돼도 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목의 가동성이 편해지면 꼬리의 가동성은 좌우로 넓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풀어준다는 하나의 일념적 요소로 목의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를 풀어주되 발목과 발가락의 가동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를 잡아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균형 감각 잡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현대는 말입니다. 의학이 발전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적으로 좋아진 요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돼서는 부종이 있고 수술적인 요소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부종을 유발하게 되거나 또 음식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입에 감미로운 음식들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몸에 불균형을 이뤄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종도 있지만 우리가 0.01g 때문에 어떤 그 추가 기울어지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런 추를 팔았어. 저울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눈구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잽니다. 근데 이 0.01g으로도 이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게 되면 정의에 이 저울을 재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칠게요. 유방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맘마톰, 약간의 어떤 걸 드러내는 수술을 조금 긁어낸 사람이 있고 또 쓸개에 담석이 생겨서 쓸개를 제거한 사람이 생겼다 쳐보세요. 그러면 몸의 균형은 태초에 부모한테 받아서 나왔던 몸의 균형이 뇌에 코드인되어 있던 거랑은 분명히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작은 변화가 몸의 균형감을 깨트립니다. 또 하나는 요즘 유방 성형 또는 유방의 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도 있죠. 또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장이 지금 불편한 상태에서 남에게 들어오면 한쪽의 균형은 한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꼬리 생선을 칠게요. 내가 이제 꼬리를 쳐야 되는데 이쪽은 움직이는데 이쪽은 안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직전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몸이 이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갈 때 한쪽 근육은 계속 단축되어 있고 한쪽 근육은 이완되어 있는 양상이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당신 몸에다가 단 1%라도 칼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다시 보행 연습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체형을 똑바로 잡고 몸의 상태를 똑바로 잡으십시오. 그 첫 번째 일례가 눈을 감고 똑바로 서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제자리 걷기를 했을 때 내가 눈을 떴을 때 똑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는 눈을 감고 큰 절을 하는 걸 합니다. 큰 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3배, 108배, 108배 또는 1000배 눈을 감고 절하고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중앙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몸이 틀어진 쪽으로 몸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체형 교정하는 방법 중에서 큰 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고 정확하게 앞에다가 일정한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그 방향으로 큰 절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몸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1000배나 108배나 하게 되면 몸은 그 방향이 뒤로 돌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제자리를 눈을 감고 걸었을 때 몸이 일정한 방향에 틀어져 갑니다. 물론 전정기관과 방향성이 흐트러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몸에서 미세한 방향은 틀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총을 쏘는 거랑 여기서 살짝 0.01도를 놓고 쏘면 지금은 똑같이 나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벌어지는 각도는 크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의 힘 자체 하나가 목에서 작동하는 작은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발목 주변의 근육, 그래서 발목, 그 다음에 발가락 주변, 엄지발가락, 이것이 움직인 근육학. 다시 멈춰있는 사람보다 걸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또 자세 보기서 등 구부려 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하고 저기까지 걸어가 보세요. 우리 뒤에서 보죠. 골반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 그리고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벽에다 가서 세웠을 때, 붙였을 때 목이 C자가 되는지 등이 떨어지는지 보죠. 그리고 앞으로 됐을 때, 고개를 됐을 때 완전히 이 ROM이 똑같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그 근육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으로 보는 진단이고 움직임의 진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샵에서 또는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필라테스, 요가 또는 피부관리실 등등 현재 하는 모든 재활 트레이닝 센터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움직임을 확인해라. 그리고 발의 움직임을 봐라. 그래서 체형관리사 2급 수업에 제가 발목에 여러분들에게 꼭 발을 먼저 봐야 되고 발 쪽에 먼저 보정해주는 이유가 발이 잡히면 몸이 바뀝니다. 작은 미세한 그 신발이 교정되는 순간 몸에서는 어마무시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딱 바꿔주는 순간 갑자기 몸이 나도 모르게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단순히 지식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입으로 나와야지 그때부터 돈이 되고 그때부터 활용가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지식을 100개 누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계속 활용되게 쓰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거보다 모든 치료는 뭘로 한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기는 진정한 수기가 아닙니다. 테크닉 잘하는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하는 그 한 가지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러 저랑 온 거고 임상연구반이라고 하는 이 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근육 하나, 작은 하나 동작을 테크닉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 신 교수가 저런 말을 왜 할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움직임 근육학 4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